안녕하세요. 송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꿈도 갖고 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. 근데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, 직관, 또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해요.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면은 아유 나는 뭐든지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다 꿈을 접죠. 저희도 이제 이때까지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.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날까지 이렇게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한 가지도 잘하는 것이 없이 이제 이렇게 나이 70이 넘도록 살아왔거든요. 그런데 이제 요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또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. 꿈을 포기하려고 이런저런 이유를 만드는 것은 변명이고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. 또 그 다음에 남의 말을 듣고 꿈을 포기했다면 성공할 자격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.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. 근데 저희들이 누가 이제 너 못생겼다, 뭐 너 똑똑해, 또 어휴 쟤는 너무 이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들 한 번 들은 얘기가 그냥 그야말로 꽂힌다고 할까,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 바보 빅터라는 얘기는요, 뭐 대중연설가 또 동기부여 전문가 이런 분이신데 호아킴 대 포사다라고 하시는 분이 쓴 글인데요. 그 바보 빅터라는 분이 학교 때 어느 선생님이 적성 검사를 합니다. IQ 검사를. 그래서 했는데 그 숫자를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. 73이라고. 그래갖고 너는 IQ가 73밖에 안 되니까 정말 전능하다, 바보다. 그래갖고 이런 생각을 해서 애들도 다 친구들도 반에서 다 놀리고 뭐만 하면 너는 이제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부모님도 그 아들을 믿지 못하고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그대로 전능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그리고 또 같은 친구인 여자친구가 있어요. 그 사람은 부모들이 너는 못생겼으니까 뭐도 못한다, 못생겼으니까 뭐도 못한다. 어렸을 적부터 못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머리에 완전히 박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정말 못생겼어 이런 이제 생각으로 바뀌어갖고 아무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.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저도 저를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니 제가 어떻게 저런 걸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저도 이제 저희 가족들만 친구들이랑 알죠. 어렸을 때 참 못생겼었습니다. 제가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나 마마 짜주기 심했죠. 그런데 이제 23살 때 저희 언니가 이제 수술을 시켜줬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50여 년 전에 성형수술을 한 성형수술의 또 주자라고도 할 수 있네요. 어떻게 보니까 그때는 성형수술이라는 게 참 없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언니가 바로 위에 언니가 있어요. 참. 근데 그때 제 20살, 23살인 것 같아요. 그때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 그래도 젊어 보인다, 이렇게 구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일도 하고 이제 이러거든요. 그래서 참 그때 생각을 하면 그때는 몰랐어요. 지금 너무 그게 감사하죠. 그래서 정말 그때 우리 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안 해줬으면 얼마나 저거 했을까, 이런 지금같이 뭐 기술이 과히 발달했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. 그렇듯이 그래도 이제 지금은 남의 앞에 나서서 이런 말도 하고 또 일할 때도 또 그래도 용기 있게 일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박혀있던 못생겼다 뭐 어쨌다, 저 정말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요. 그냥 뭐 저를 아는 사람이 아마 제 친구 중에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. 이제 이랬던 사람이 이제 지금 이렇게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럴까, 틀을 깼다라고나 할까요? 이제 자신감이라고나 할까,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. 그래서 지금 이 바보 빅터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요. 선생님이 IQ 숫자를 잘못 보심으로써 그 사람은 평생에 나는 바보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. 애들이 막 지금으로 치면 왕따겠죠. 뭐 귀찮게 굴고 그래도 아무것도 불만 없이 이제 지냈어요. 또 친구가, 여자친구 이름도 모르겠네요. 그 친구도 그렇게 이제 자기가
부모님이 너무 너는 못생겼으니까 아무것도 못해. 사회에서도 너는 못생겼으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그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지나가는 입간판이라고죠. 길가에 그 간판에 무슨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 그걸 해석을 합니다. 그런데 그거 한 사람이 누군가를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 그 계기를 제가 살짝 잊어버렸어요. 근데 거기 그 회사 대표 되시는 분이 그분을 그렇게 큰 이제 컴퓨터 회사에서 채용을 합니다. 이분을. 그 전부들 놀래죠. 그래가지고 나는 바본데 그러니까 그 숫자를 어떻게 풀었냐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실력자를 처음 봤다고 이제 그 회사 대표 되시는 분이 뽑거든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학교 때 그 적성 검사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IQ 숫자가 173입니다. 그런데 그걸 73으로 보고 잘못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는 IQ 73이다라고 또 주위에서도 너는 IQ 73밖에 안 되는 아이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 바보 빅터가 됩니다. 바보로 살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일상이 있고요. 또 그 친구, 한반 친구인데 그 여자분이에요. 그분은 왜 집에서 그렇게 너는 못생겼다 했냐면요. 어느 날 어디를 데리고 가요. 부모님께서. 그런데 그 아이를 잊어버립니다. 잠깐 동안. 그러니까 네가 이뻐서 누가 내 딸을 데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너는 못생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가지고 얘는 그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완전 어디 가서 막 나서질 못하죠.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가 방송을 신청을 합니다. 토크쇼에.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그 딸을 못생겼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엄마하고 딸이 막 마주 울어요. 근데 이제 이 바보 빅터와 이 여자가 이제 같은 반이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서 그 자연스럽게 서로 학교 때부터 그때는 뭐 정한 정이랄까 서로 이제 그런 거로 해서 그 사랑이 싹 트는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고정관념이랄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것에 묻혀서 이렇게 나의 그 생각과 이걸 필지 못하고 망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이 바보 빅터 이 얘기를 뭐 읽으신 분이 많겠지만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주위에게 하는 말 자체가 참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들어도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요. 또 무슨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일을 진행할 수도 있는 이런 용기를 좀 가지고 좀 나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또 다음에 뵙고요. 오늘 제가 드린 빅터 얘기 참 저는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계기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. 한 번씩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